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고마워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더 나아가 남성들이 시니어가 되어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현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3번째로 의료진과의 소통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병원 가기를 꺼려하고 의사와의 상담에서도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은 의료진과의 소통에 더 능숙합니다. 남편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질문을 하며 치료 계획에 대해 꼼꼼히 확인합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을 정리하고 부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의료진도 보호자가 있으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함께 가면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4번째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 뇌졸중, 낙상 등의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시도하며 병원에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혼자 있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여성들이 더 철저히 합니다. 응급 연락처를 정리해두고 상비약을 준비하며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15번째로 법적 업무와 행정 업무 처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언장 작성, 상속준비보험 정리 등 복잡한 법적 업무들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옵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신청하거나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복잡한 서류 작업에 더 능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상담도 거부감 없이 해냅니다. 혼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잘못 처리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16번째로 기술 적응과 디지털 소외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급속히 디지털화되고 있어 스마트폰, 인터넷 각종 앱 사용이 일상생활에 필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남성들이 이런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더 적극적이고 끈기 있게 도전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서 가족과 소통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며 각종 정보를 검색합니다. 남편에게도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어 디지털 소외를 막아줍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모르면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정부 민원 등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번째로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손자, 손녀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에 더 능숙하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편안해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면 할아버지도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을 주선하고 아이들의 관심사를 할아버지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손자, 손녀와의 좋은 관계는 노년기 삶의 큰 기쁨이자 의미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가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젊은 세대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번째로 지역사회 활동과 봉사활동에서의 역할입니다. 여성들은 지역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활동,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남편이 이런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은퇴 후 빈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은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고 정신적 자극을 받으며 신체 활동도 늘릴 수 있습니다. 19번째로 문화생활과 평생 학습의 동반자 역할입니다. 여성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화활동을 즐기는데 더 적극적입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며 연극을 관람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혼자서는 이런 활동들이 귀찮거나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즐거워집니다. 함께 경험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어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됩니다. 평생 학습은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받아 활성화됩니다. 부부가 함께 배우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며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20번째로 정서적 치유와 위로의 역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죽음, 신체 기능의 저하, 사회적 역할의 축소 등으로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편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함께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해줍니다. 남성들은 약함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든 감정을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21번째로 유산 정리와 마지막 준비에서의 역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재산 정리, 장례 준비, 유언장 작성 등 민감하고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남은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고인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2번째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잃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변화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가족과의 관계, 봉사활동, 취미 등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습니다. 남편도 이런 과정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성취나 경쟁보다는 관계와 나눔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가치 전환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아내의 지혜와 격려가 큰 도움이 됩니다. 23번째로 추억과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입니다. 여성들은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정리하고 가족사를 정리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야기들을 정리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부부는 함께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함께 극복해온 경험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애정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는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가족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남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매일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고마웠다고 말하세요.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하세요. 맛있는 식사, 깨끗한 집, 따뜻한 보살핌,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 표현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아내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둘째로 적극적인 대화 시도하기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대화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계획, 최근 관심사,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먼저 들어주세요. 셋째로 집안일 분담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도 체력이 떨어집니다.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설거지, 빨래, 정리정돈 등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주세요. 서툴더라도 함께 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배워가면 됩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도 소중한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아내의 건강 챙기기입니다. 아내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자고 권해주세요. 정기 검진 일정을 함께 확인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운동하며 건강한 식단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아내가 아플 때는 정성껏 간병해주세요. 젊었을 때 아이시태그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여자한테 잘해야 한다. 마이너스 시니어 되면 인생 망친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시니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특히 아내를 비롯한 여성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첫 번째로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고 아파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반면 여성들은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남편의 작은 변화도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거나 식욕이 없어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보라고 권합니다. 정기 검진을 챙겨주고 약 복용을 관리해주며 건강한 식단을 준비해줍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없다면 많은 남성들이 큰 병을 키우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기혼 남성이 독신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아내의 꾸준한 건강관리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남성들은 식사를 대충 해결하고 건강검진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있으면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 관리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많은 남성들이 평생 아내에게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합니다. 빨래하는 법, 요리하는 법, 청소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면서 집안일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살게 되면 집은 엉망이 되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만 연명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남성들은 계속해서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집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 유지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성들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집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 관계도 소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웃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모임, 종교 활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남편이 이런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반면 활발한 사회 활동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감정적 지지와 정신 건강 측면입니다. 남성들은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위험해집니다. 여성들은 감정적 소통에 능숙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편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여성들은 작은 기념일이나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챙겨줍니다. 생일, 결혼 기념일 등을 챙겨주고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관리 능력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돈 벌기에만 집중하고 가계 관리는 아내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은 오랫동안 가계부를 쓰고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알뜰한 살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금과 적은 소득으로 어떻게 생활비를 맞춰갈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성들의 꼼꼼한 가계 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생활 물가에 더 민감하고 저렴하면서도 좋은 상품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트에서 장보기, 온라인 쇼핑 등에서 현명한 소비를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관리입니다. 여성들은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운동하며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게을러지기 쉬운 운동도 함께하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가족관계 유지와 발전입니다. 여성들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손자, 손녀와의 관계를 잘 관리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준비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도모합니다. 남성들 중에는 자녀들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에만 매진하느라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감정적 교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면 가족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의 좋은 관계는 삶의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여성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8번째로 문화생활과 취미 활동입니다. 여성들은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 음악, 미술,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여러 분야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하면 노년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연극을 관람하며 여행을 다니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혼자서는 귀찮아서 하지 않을 일들도 아내와 함께라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침착함과 문제 해결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여성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합니다. 이런 때 아내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로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입니다. 여성들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건강 정보, 생활 정보,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꾸준히 습득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법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먼저 배우고 남편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예약, 온라인 쇼핑, 각종 신청,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는데도 여성들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11번째로 미래 계획과 준비입니다. 여성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성이 뛰어납니다. 노후 준비, 건강관리 계획, 가족관계 유지 방안 등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가입, 건강검진, 스케줄 관리, 노후 주거 계획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 계획 등 민감한 문제들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들을 혼자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12번째로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은 큰 문제가 됩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일상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서로를 보살피고 의지하는 관계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느낌은 삶에 활력을 주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여성에게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내가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고 아내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맛있었다. 집이 깨끗해서 기분이 좋다. 당신 덕분에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이 큰 힘이 됩니다. 2번째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건강 상태나 기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피곤해 보일 때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플 때는 정성껏 간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내의 관심사나 취미에도 관심을 보이고 함께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화와 소통을 늘려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에 서투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 바빠서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곳을 함께 가보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싼 선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선물하면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도 이유 없이 작은 선물을 주거나 외식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관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관리를 하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지키며 함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아플 때는 정성껏 돌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내도 더욱 남편의 건강을 신경 써주게 됩니다.